안녕하세요. 라마 발표를 맡은 구준혜입니다. 네, 라마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메타에서 개발하였고요. 현재는 라마 3까지 나온 걸로 아는데 일단 본 발표에서는 라마 1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제 논문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라마 3까지 나온 만큼 인트로덕션에서 라마 2와 3도 이제 간단히 간략하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라마의 등장 배경입니다. 2020년도 GPT-3가 등장을 하면서 LLM의 퓨전 성능이 우수함을 입증하였고, 2021년도에는 이제 팜, 고퍼 등 이제 모델 크기를 키울수록 좋은 성능을 낸다. 이러한 바람이 일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모델 크기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LLM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친칠라의 등장으로 같은 연산량 내에서는 가장 큰 모델이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 최고의 성능을 낸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래서 여기 우측 그래프를 보면은 같은 파라미터일 때 친칠라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GPT-3와 팜 같은 경우에는 학습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학습 비용이 높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인퍼런스, 즉 추론 비용도 매우 중요한데 친칠라 연구에서 추론 비용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본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 학습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모델을 얼마나 싸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라마 논문에서는 친칠라 연구에서 제시한 파라미터별 최적의 학습 토큰 수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로 학습시켜서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다시피 같은 10B 모델이 있을 때 친칠라는 20억 토큰 그리고 라마는 100억 토큰의 데이터를 학습시켰다고 하네요. 궁극적으로 성능이 좋은 오픈소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제 본 논문 라마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마 2와 3까지 간단히 요약한 슬라이드인데요. 한 슬라이드 안에 이제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많이 내용이 좀 간소화되긴 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뒤에서 보겠지만 라마 1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의 오픈 LLM을 만들고자 했고, 여기 엑스포머스와 에피션트 트레이닝을 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라마 2는 챗 GPT에 대항할 오픈 모델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주로 여기 보이는 강화학습을 사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밑에 안전한 사용자 응답을 위한 얼라이먼트라는 키워드로 이제 많이들 설명을 하길래 도대체 안전한 사용자 응답이 뭘까라고 개인적으로 찾아보았는데 그 강화학습하는 PPU 학습 과정에서 인간이 이제 직접 유해한 답변을 배제하고 또 선호하는 응답만 알려주는 이제 그 과정 자체를 가지고 이제 안전한 사용자 응답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마3는 작년에 나왔고요. GPT-4 성능을 목표로 한 소타 오픈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고, 특징적으로는 인스트럭션 튜닝이랑 MOE를 적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은 학습할 때 이제 지시문을 함께 입력을 해서 학습하는 것을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부르고, MOE는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의 약자로 요약하자면 이제 모델 내에 여러 전문가가 있을 때 뭐 그 중에서 이 데이터에는 이 헤드가 가장 잘 설명을 하니까 가장 잘 학습하니까 이 헤드만 가지고 학습을 해야겠다. 뭐 이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연산을 하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네, 다음은 어프로치 학습 데이터셋 부분입니다. 학습시킨 데이터셋은 이제 왼쪽 표와 같고 그 중에서 내용이 겹치거나 뭐 질이 좋지 않거나 하는 텍스트는 전처리 후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토크나이저는 BPE, 바이트 페어 인코딩 센텐스 피스 토크나이저를 활용했고 이게 뭐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글자를 중심으로 토큰을 생성하는 방식을 따르는 그러한 토크나이저입니다. 즉 이제 기존 단어를 하위 단어로 분해해서 토큰화하는 방식인데 아래 이렇게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인터 그리고 네이션 AL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일단 전체 아키텍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런 모델로 구성을 하였고 그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GPT-3에서 언급을 받았다고 영감을 받았다고 언급된
프리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정규화 레이어를 원래는 이제 각 레이어마다 이렇게 뒤에 입력을 했는데 이제는 요 앞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각 층의 입력 분포를 균일하게 유지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폭발 문제, 뭐 소실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일관된 표현을 학습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더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습 안전성에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때 원래는 레이어 놈 그냥 정규화 레이어 대신에 RMS 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RMS 놈이란 이제 각 노드의 출력을 RMS로 바꾸는 놈 정규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팜에서 영감을 받은 스위 글루입니다. 스위 글루는 이제 여기 써 있다시피 스위시와 글루를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스위시는 원래 렐루 함수보다 더 부드럽게 활성화를 해가지고 여기 밑에 이 빨간 선 그리고 초록 선처럼 부드럽게 활성화해서 이제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활성화 함수이고 GLU 글루는 정보 흐름을 이제 게이트로 조절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GPT 네오에서 영감을 받은 ROP입니다.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에서는 코사인 사인 함수를 분포로 따르게 해가지고 그 포지셔닝 인코딩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라마에서는 그 대신에 ROP를 활용해서 긴 문장에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ROP가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다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네, 다음은 옵티마이저 및 효율적인 학습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델 크기별로 하이퍼 파라미터 표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였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W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속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최적화를 수행했는데, 메타에서 개발한 효율적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제 엑스포머스 라이브러리로 커주얼 멀티헤드 어텐션 연산에서 불필요한 키 쿼리 연산과 어텐션 가중치 저장을 생략하여 메모리 사용과 속도를 최적화하였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킥쿼리 연산하는 부분이 어차피 이제 마스킹이 되어가지고 그 디코더 단에서는 불필요한 계산이라 이 부분을 생략을 했고 또 엑스포머스 라이브러리로 역전파를 직접 재현해가지고 어텐션 가중치를 저장하는 걸 하지 않아도 돼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속도를 최적화하고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하는데 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역전파를 구현하고 체크 포인팅 기법으로 이제 큰 액티베이션만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재계산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절감시켰다고 하고 모델 및 시퀀스 병렬화를 적용해서 A100 GPU 2048개로 21일 동안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라마의 제로샷, 퓨샷 성능을 평가하는 실험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커먼 센스 리즈닝부터 보면은 이제 커먼 센스 리즈닝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인간 경험 기반의 추론 문제를 푸는 그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이고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GPT-3가 175 빌리언 네, 굉장히 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라마 13B가 대부분의 벤치마크들에서 더 성능이 잘 나오고 있고 또한 이제 라마 65B 모델도 540 파라미터인 판보다 더 뛰어난 태스크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2번 클로즈드 북 QA는 사전 지식만을 활용하여 질문에 응답하는 그러한 QA 태스크로 외부 문서에 참조 없이 답을 생성하는 그러한 제로샷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존 폐쇄형 모델들보다 더 성능이 뛰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3번 Reading Comprehension은 주어진 문서를 읽고 그 내용에 기반해서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태스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폐쇄형 모델과 근접하거나 근접한 성능을 보이거나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요 매스메티컬 리즈닝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기초 수학 및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태스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미네르바라는 모델은 여기 미네르바라는 모델은 팜을 그 아카이브랑 매스 이제 수학 웹페이지 같은 것들로 파인 튜닝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그맣게 마지 골뱅이 K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답을 여러 개 생성하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다수결 투표로 정답을 정하는 그러한 방식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미네르바가 파인 튜닝의 영향인지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5번 코드 제너레이션은 이제 자연어로 주어진 설명을 그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태스크이고, 지금도 충분히 높지만 코드 생성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을 추가로 더 진행을 하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논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6번 MMLU는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57개의 학문 분야에서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다지문 선택형 문제를 통해 범용 지식 이해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이고 아무래도 이제 사전학습 데이터 중에 학문적인 데이터 양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수치적으로 다른 모델들에 비해 좀 낮은 그러한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듯합니다. 7번은 이제 학습하면서 모델 성능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다른 것들은 대체로 다 이제 그 학습을 시킬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있으나, 요 SIQA나 위노 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모델 크기와 성능이 그렇게 막 영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델의 성능적인 부분 외에 또 추가로 실험한 내용인데, 먼저 인스트럭션 파인튜닝 부분은 아까 언급드렸던 MMLU 벤치마크로 실험을 하였는데 이제 왼쪽 테이블에 기재된 다른 모델들의 이러한 성능 지표들은 해당 논문에서 이제 기술된 성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는 GPT 3.5에 비해서 살짝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이 중간 크기의 모델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제 어펜딕스 부분에 57개의 과목에 대한 모든 성능이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아래 하이스쿨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이제 굉장히 잘 나온 과목과 뭐 국제법 같은 아쉬운 과목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무래도 학습한 데이터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성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마도 똑같이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뭐 혐오 발언, 할루시네이션, 뭐 편견, 차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이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고 유해성 평가는 다음에 이제 여기 위쪽에 보이는 네 가지 벤치마크로 진행을 하였는데 결과부터 보면 모델이 커질수록 혐오 발언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의외의 경향이 나타났고 GPT-3와 OPT보다는 편향이 강건하지만 이 종교 관련 편향이 유독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성별 편향도 존재했고 할루시네이션도 여전히 조금은 존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분석 파트입니다. 저번에 그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었다. 뭐 그런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 LLM을 학습시킬 때도 전기를 무지하게 쓰니까 2022년에 Sustainable AI라는 논문이 나왔고 여기서 제시한 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공식을 활용해 이제 분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는 약 5개월간 2048개의 A100 GPU를 사용해 훈련되어 총 2638 메가와트의 전기와 101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자들은 이러한 모델을 경계함으로써 반복 학습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소형 모델은 단일 GPU로도 실험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환경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할 때는 전기를 많이 쓴 건 맞지만 그래도 모델을 공개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습시킬 때도 그리고 실험할 때도 굉장히 큰 자원이 필요하고 접근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더 가볍고 효율적인 오픈 모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라마 논문이 등장했고 핵심 방법론으로는 일단 오픈 텍스트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진행을 했고 BP 기반 센텐스 피스 토크나이저 그리고 스비 글루 정규화를 앞에서 한 거, 프리 노멀라이제이션 뭐 그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율화를 위해서 엑스포머스랑 GPU 병렬 학습을 적용했고 총 7B에서 65B 규모의 모델 시리즈들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대부분의 퍼포먼스가 준수했으며 65B 모델은 인스트럭션 파인튜닝 없이도 기본적인 지시 이해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벤치마크, 저 SIQA나 위노그란데에서는 성능이 이제 모델 크기에 따라 계속 오르진 않는 그런 안정적이지 않은 결과도 존재했고, 유해성이랑 편향 측면에서도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첨부한 레퍼런스 자료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